1923년 2월 18일에 태어난 백인엽은 일본 메이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항공학교에 입교하여 일본 제국 육군 항공 소유를 지내다가 일본의 패배로 종전을 맞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 이후 평안남도에서 지내다가 1946년에 군사영화학교에 입교하여 육군 장교로 임관합니다. 여기서 군사영화학교에 나오는 게 장군까지 타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됩니다.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 띄어 경호를 맡게 되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계속 승진을 합니다. 이 당시는 건국 초기라 그 전에 군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승진을 했기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신 장군은 38세 나이에 공군 참모총장을 달았기 때문이죠. 백인엽은 1946년 육군 장교 입대, 1948년 대령 진급, 그리고 1950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952년 11월 소장, 1955년 중장으로 군단장 참모부장을 맡았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워낙 인재가 없고 더군다나 한국 전쟁으로 아군 미군의 투입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교를 나온 백인엽은 더더욱 승진을 빨리 하게 되었지요. 뭐 승진을 빨리 한 거는 그 당시 시대상 문제가 없는 거긴 하지만 빨라도 너무나 빨랐습니다. 즉 조금의 백을 써서 진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인엽은 비리가 엄청났습니다. 알려진 것만 보면 그는 장병에게 부식을 납부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냈고 납품액의 10%에서 15%를 걷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지속한 부식 납품 비리로 인해 수백 명, 아니죠, 수천 명 아닙니다. 무려 수만 명의 장병들이 영양 실조에 걸리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통상 군단이라고 하면 2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의 부식을 하루도 아니고 자기가 재직하던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했으니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불법 후생 사업에 보내서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휘발유도 빼돌리기도 했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빼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려진 것만 약 2억 한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7억 6천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7억이면 지금도 많이 하지 않냐? 라고 하실까봐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 당시 월급이 아닌 연봉이 30만 한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숨만 쉬고 뼈 빠지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만 한인데 2억 한이면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666년 일하면 마련할 수 있는 돈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의 비리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늘 모욕행위와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백인엽 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대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 박정희 대통령도 철모에 완전 군장을 하고 대열 선두에 섰는데 백인엽 군단장은 지휘봉으로 철모를 툭툭 치면서 훈계 및 모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백인엽은 박정희가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모욕행위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행위들이 심한 날이면 밤새 술을 마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고 비리도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부정축제 혐의로 혁명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백인엽의 인맥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그의 형이 바로 백선엽 장군으로 그는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자 박정희가 장군을 달 수 있게 도와준 의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 분의 친분이 두터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의 부탁으로 박정희는 섣불리 죽일 수 없었고 결국 10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비리가 끝났으면 괜찮았겠지만 백인엽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풀려나고 난 뒤 선인재단을 세웠습니다. 인천 사람이라면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을 때만 해도 국내 최대가 아니라 동양 최대라고 불리는 재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재단에서 수많은 학교를 짓습니다. 인천대, 인천전문대, 인하여고, 운봉공고, 인하여중, 효열초, 진흥유치원 등 무려 15개의 학교를 짓습니다. 짓는 과정에서는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있어도 그냥 마을 한가운데 집을 산 후 반쯤 부서 유령의 집으로 만든 다음 주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면 헐값에 사들이는 식으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 공동묘지도 있었는데 그냥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은 재단은 운영이 제대로 됐을까요? 짓는데도 엄청난 비리 횡령이 있었습니다. 뭐 건물이 약한 것은 기본이며 어떤 곳은 화장실이 제대로 없기까지 합니다.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인천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쪽 학교만큼은 안 가려고 했습니다. 평판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인재단 학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쓸어 모았기에 이 집안은 아마 몇 대가 지나도 돈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영화 마스터 아십니까? 거기서 강동원이 할머니에게 3조를 빌리는데 이 할머니의 모티브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는 바로 백인엽의 사촌 누나입니다. 백할머니라 불리는 그는 대한민국 사채업의 원탑 건물이었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주식 투자의 장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 이 정도 집안이면 대한민국 망하기 전까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